광명은 동굴만 보고 돌아가기엔 아쉬운 동네였습니다. 생각보다 볼거리도 많고 여름에 하루 보내기 딱 좋더라고요. 오늘 첫 번째 장소는 광명 동굴입니다. 광명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기도 하지만 여름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바깥 공기와는 전혀 다른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한여름에도 동굴 안은 약 12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몇 걸음 들어왔을 뿐인데 몸의 열기가 금세 식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곳은 처음부터 관광지였던 곳은 아닙니다. 1912년부터 금과 은, 구리 등을 캐던 광산으로 사용되다가 폐광 이후 오랫동안 방치됐고 지금은 광명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예전 광산의 형태를 최대한 살리면서 전시와 조명, 다양한 체험 공간이 더해져 지금의 광명 동굴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시원한 동굴로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걸어보니 생각보다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동굴 벽면을 활용한 LED 조명과 미디어 파사드, 빛을 활용한 전시 공간까지 이어지면서 단순히 동굴을 둘러보는 느낌보다 하나의 전시 공간을 걷는 듯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조명이 바뀔 때마다 분위기도 달라지고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도 계속 새로운 장소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동굴 특유의 울림까지 더해지니 잠시 다른 공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중간에는 와인 저장고와 미디어 아트 전시, 예술 작품들도 이어져 있어서 걷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신기하다. 여기 물 있잖아. 무엇보다 좋았던 건 더위를 피하려고 들어온 곳이 어느새 가장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곳곳에 사진 찍기 좋은 장소도 많아서 천천히 둘러보기에도 좋았습니다. 동굴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나니 다시 여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시원한 공기 속에 머물렀을 뿐인데 밖의 햇살이 더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점심을 먹으러 광명시장으로 이동합니다.
광명시장에 도착하면 고소한 기름 냄새와 가꾼 빵 냄새가 먼저 반겨줍니다. 이런 냄새를 맡으면 배가 불러도 하나쯤은 먹어봐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광명시장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전통시장입니다. 규모도 꽤 큰 편이라 먹거리 골목만 천천히 둘러봐도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광명시장의 명물 가운데 하나인 클로렐라 베이커리입니다. 대표 메뉴는 옛날식 클로렐라 햄버거, 양배추와 햄, 케첩, 마요네즈가 들어간 어릴 적 먹던 햄버거를 떠올리게 하는 맛이었습니다. 바로 옆 도넛 가게도 사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겉은 바삭하고 안은 쫄깃한 식감이라 간단하게 당 충전하기 딱 좋았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고소한 전 굽는 냄새가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방송에도 여러 차례 소개된 빈대떡집인데요. 시장 먹거리치고는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지만 주문과 동시에 바로 부쳐주는 전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모둠전을 10,000원 정도에 맞춰달라고 말씀드리면 먹고 싶은 종류를 골라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광명시장은 유명한 맛집도 좋지만 이렇게 골목을 걷다가 마음에 드는 가게를 하나씩 발견하는 재미가 더 큰 곳이었습니다. 조금 더 걷다 보니 한쪽에서는 칼국수 면을 직접 볶고 있었습니다. 반죽을 밀고 면을 썰고 끓는 물에 삶아내는 모습까지 주방이 그대로 보이니 잠시 구경하게 되더라고요. 가격도 대부분 2,000원에서 5,000원 정도라 부담 없이 한 끼 해결하기 좋았습니다. 시장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분주하게 움직이는 상인들과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툼한 삼겹살 바베큐를 샀는데 고기를 아낌없이 담아주시더라고요. 덕분에 배도 든든하게 채우고 마음까지 넉넉해진 기분으로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명 스피돔입니다. 처음에는 경륜장을 굳이 가볼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입장료는 단돈 1,000원.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게 꽤 많더라고요. 경륜 경기를 관람할 수도 있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트도 있고 당구도 있고 잠시 쉬어가기 좋은 공간도 있었습니다. 나이스. 경륜은 처음 보는 분들도 금방 빠져들 수 있을 만큼 속도감이 있었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분위기가 달라지고 순식간에 결승선까지 달려갑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확실히 다른 긴장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소화도 시킬 겸 시원한 실내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다음은 도덕산 출렁다리입니다. 도덕산 공원 안쪽으로 300m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오늘의 마지막 전망 포인트가 나옵니다. 조금 걷다 보니 멀리서부터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커다란 인공폭포가 먼저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렁찬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목적지에 도착한 거예요. 도심 한가운데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시원하게 물줄기가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잠시 폭포 앞에만 서 있어도 더위가 한결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세 갈래로 이어진 출렁다리가 보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직접 다리를 건널 수 있는데요. 높이는 약 20m, 길이는 82m. 생각보다 길지는 않지만 첫 발을 올리는 순간 다리가 살짝 흔들립니다. 그 느낌이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다리 위에서는 광명 시내와 숲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아래로는 폭포가, 앞으로는 숲이, 멀리에는 도시가 함께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잠시 서 있기만 해도 풍경이 참 시원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근처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다 보니 뜨끈한 국물이 가장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사장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러 방송에서 출연 제안을 받았지만 손님이 너무 많아질까봐 모두 정중히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국물을 한 숟갈 먹자마자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맑고 담백한 국물, 푸짐한 고기, 그리고 잘 익은 김치까지. 특히 양파와 새우젓을 함께 버무린 반찬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고기 한 점에 함께 올려 먹으니까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특별한 음식이라기보다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맛이었습니다. 광명은 동굴 하나만 보고 돌아가기엔 아쉬운 동네였습니다. 시원한 동굴에서 시작해 활기 넘치는 시장을 둘러보고 실내에서 잠시 쉬어가고 출렁다리 위에서 바람까지 맞고 나니 하루가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여름이라고 해서 꼭 멀리 떠나야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기분 전환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이번 여름 시원한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광명으로 한번 떠나보셔도 좋겠습니다.